안녕하세요. CNTV입니다. 캐나다에 사는 분들 중 캐나다 혹은 미국에서 차를 렌트할 때가 종종 있죠. 자동차 보험이란 건 항상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는 따로 보험을 사지 않아도 되어서 이것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. 우선 내가 현재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 약관 중에 SEF27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. 이 옵션이 들어있으면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 시 내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. 교통사고가 나서 내 차가 바디샵에 있거나 그래서 차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여행 가서 렌트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으므로 이 옵션은 들어주는 게 좋죠. 다만 렌트카 회사에서 파는 풀 커버리지 옵션 그거를 구입할 경우 사고가 나거나 차에 작은 손상이 생겨도 누구의 책임인지 무관하게 그냥 차 열쇠만 던져주고 오면 되어서 마음이 매우 편합니다. 이 27번 옵션을 사용해 내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유리 파손은 보험 처리가 안 되고 렌트카에 누가 흠집을 내고 달아나거나 가벼운 접촉사고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디덕터블, 자선부담금도 내야 하므로 결국 내 돈이 들어갑니다. 여러 신용카드 회사에서는요 그 카드로 렌트카를 결제하면 보험이 자동으로 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자 자기 신용카드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렌트카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분이 CN드림 사이트에 답글을 달아준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.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보험 처리가 되지만 미국에서는 대인 대물은 안 된다고 합니다. 보험에 대인 대물은 꼭 필요하잖아요. 미국 여행할 때 내 보험 27번을 쓰거나 보험을 따로 구입하는 게 안전하겠죠. 그런데 말이죠. 렌트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20만 불까지 대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은 직원들이 절대 말 안 해주고요. 그래서 고객들에게 보험 상품을 권유 또 강요도 하는데요. 미국에 가서 렌트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그 대여인 보험이 커버 안 된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렌트 회사 자체 보험으로 20만 불까지는 대인이 커버되니까 참고로 이 점 알고 있으면 만약의 사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렌트카 어떤 직원들은요 보험 상품을 팔려고 20만 불 대인 보험은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분이 말해주네요. 다만 내 과실로 사고가 크게 나서 20만 불이 넘어갈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이것에만 의존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. 별도로 추가 보험을 구입하거나 내 보험 27번을 쓰는 게 좋다고 권유해 줍니다. 그리고 이참에 한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. 여행을 위한 비행기, 숙소, 렌터카의 경우 익스페디아를 많이 쓰잖아요. 숙소나 비행기는 선결제를 하지만 차 렌트비는 보통 후결제가 많아요. 차를 빌릴 때 그때 결제하는 구조죠. 그런데 막상 차를 빌릴 때 애초 인터넷으로 예약한 금액보다 슬며시 높아진 경우들도 있으니까 예약할 때 금액을 잘 가지고 있다가 차 인수할 때 금액이 다르면 예약한 것을 보여줘서 가격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. 그리고 추가 운전자가 있는지 보험을 드는지 여부에 따라서 애초에 예약한 금액보다 높아지므로 차량 받을 때 전체 금액이 뭐가 높아졌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차량 렌트할 때는요 날짜가 아닌 시간당으로 정산을 잘 해주는데 보험만큼은 하루 캘린더 데이 기준으로 합니다. 밤 11시에 빌려도 그날 하루치 보험료를 내야 되고요. 밤 12시 5분에 반납해도 다음날까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. 그래서 보험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밤 12시를 넘기지 않도록 반납하고 또 늦은 밤에 차를 인수할 때는 밤 12시 넘겨서 차를 인수하는 그렇게 하면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겠죠. 마지막입니다. 유럽에서 차 렌트할 때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럴 때 대략 하루에 1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수료가 추가되는데요. 이런 경우 국경을 넘어가는 날짜만큼이 아니라 내가 차를 빌린 전체 날짜에 대해서 곱해지므로 잘못해서 하루 이틀 국경 넘어갔다 오는 그런 경우에는요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됩니다. 차를 빌려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개 나라에서 쭉 머물면서 잠시 이웃 나라를 짧게 갔다 오는 일정이라면은 가급적 차를 그 나라에 반납하고 국경을 넘어가서 다시 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. 감사합니다.